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벌써 40이 된 딸에게입니다. 저자 한성희, 출판사 메이분.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를 눌러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10년 만에 다시 너에게 편지를 쓰며 작년에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나와 남편 그리고 사위 우리 세 사람은 너의 4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사위가 너를 놀라게 해주고 싶다며 먼저 제안했지. 엄마 아빠가 오는 줄 까맣게 몰랐던 너는 식당에서 우리를 발견하곤 소스라치게 놀라더구나. 그러고는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아빠가 온 게 꿈만 같다면서. 그런 너를 안고 나도 그만 울컥했다. 1년 만에 보는 우리 딸이 너무 반갑고 어른 노릇하며 사는 이 모습이 대견하고 안쓰러워서. 그러고 보니 우리가 떨어져 산 지 벌써 15년이 되어 가는구나. 네가 유학을 떠난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고 결혼해 자리를 잡은 후부터 우리는 1년에 한 번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됐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내가 낳아 키운 내 새끼를 저 먼 타국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심정은 꼭 생사를 떼어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보고 싶어도 쉽게 볼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고 네가 타국에서 무탈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섰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미로서의 기우였을 뿐 너는 너의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갔다. 용감하고 씩씩하게 너만의 삶을 개척해 나간 것이다. 그 덕분에 나는 조금씩 엄마 역할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언젠가부터는 네가 걸어오는 전화와 문자도 뜸해졌다. 시시콜콜 나누던 대화도 진지하게 나누던 고민 상담도 줄어들었지. 가끔 그게 섭섭하기는 해도 네가 열심히 일상을 꾸려나가는 증거라고 여기게 됐다. 그런데 이번에 너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자꾸만 네 모습이 떠올랐다. 너도 혹시나 내가 그랬듯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건 아닐까 더럭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너에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었지만 37살에 떠난 미국 연수 당시 나는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어느 날 지도 교수였던 70대 노 교수가 나에게 중년의 위기를 겪는 것 같다고 하더구나. 당시 나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아니 내가 벌써 중년이라니. 30대 후반인 내게 중년이라는 단어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느껴지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의 지적처럼 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중년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거라는 자각에서 시작됐다. 지금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초조함이 나를 짓눌렀고 어영부영 하다가는 인생이 허무하게 지나가 버릴 것만 같아 불안하기도 했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만약 네가 40살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면 그에 대해 엄마로서 정신분석가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떠올랐고 너무 늦기 전에 너에게 그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틈틈이 너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인 30, 40대를 지나고 있는 너.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무수히 많은 일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을 것이다. 모두 너만 찾고 네가 아니면 아무 일도 굴러가지 않는 기분일 거야. 나도 그 시기를 지나왔기에 충분히 그려볼 수 있다.
몸이 2개라도 모자라고 어떨 때는 전부 버려두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은 그 심정을 말이다. 어른이 되는 과정은 사회에서 자기 자리 하나를 마련해가는 과정이다. 직업인으로서 기능을 익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인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재능을 발견하고 일에 몰두하고 인정받으며 신나게 앞으로 달려나가지. 하지만 30대가 끝나갈 즈음에 이르면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 열정 또한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한다. 문제는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경력이 쌓이는 만큼 회사에서 기대하는 성과가 높다 보니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어도 부족하다. 더군다나 조직의 허리가 되어 위에서 치이고 아래에서 들볶이며 인간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감내해야 한다. 집에서는 또 어떻고, 아직 어린아이들은 노상 엄마만 찾고 쌓인 집안일과 각종 집안 대소사를 처리하다 보면 쉴 시간은 단 10분도 내기 힘들다. 그렇게 살다 보면 박탈감이 들게 마련이다. 내 인생인데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나 싶은 것이다. 게다가 오늘 열심히 한 그 일을 내일도 똑같이 열심히 해야 하고 오늘 했던 전쟁 같은 육아를 내일 똑같이 반복해야 한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애써서 이뤄온 직업과 가정을 한 번에 내팽개칠 수도 없다. 그때가 되면 삶 전체가 벗어날 수 없는 덫처럼 느껴지게 마련이다. 쳇바퀴 같은 하루하루의 삶에 지친 사람들은 묻는다. 인생, 정말 이게 다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온 걸까? 오늘날 40살은 그 어느 세대보다 최선을 다해 버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노고를 알아주는 이는 별로 없다. 소셜미디어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젊은 나이에 부와 명예를 이룬 사람들 투성이다. 그러다 보니 평범한 보통의 삶은 부족한 것이 되고 말았다. 세상은 자꾸 묻는다. 지금껏 그 나이 먹도록 해놓은 게 뭐냐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뉴노멀이 되어버린 요즘,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대다수 40살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기는커녕 자괴감에 깊이 빠져든다. 그러고 보면 요즘 40살은 평생을 통틀어 단 한 번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입시 경쟁, 입사 경쟁, 승진 경쟁, 육아 경쟁, 삶을 경쟁하듯 살아온 너희들. 세상은 너희에게 말했다. 입시만 끝나면, 입사만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거라고. 하지만 행복한 시절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물가는 치솟고 여생은 늘어나는 등 환경은 더욱 각박해지고 있다. 조금 따라 붙었다 싶으면 조롱하듯 저 멀리 달아나 버리는 성공과 행복. 더욱 안타까운 점은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부족한 탓으로 돌린다는 점이다. 경쟁은 비교다. 평생을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싸움을 해온 40살은 스스로를 대할 때조차 비교의 잣대를 들이민다. 자기 자신에게도 주어진 과제를 잘 해냈을 때만 성과급처럼 사랑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점점 더 각박해지는 세상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룬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40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지 못한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스스로에게 제일 야박하다. 이것이 부모 세대로서 내가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이다. 지금 그만큼 살기도 쉽지 않은데, 너희만큼 열심히 살아가는 세대도 없는데, 그런 자신을 끊임없이 못마땅하게 느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얼마 전 아이 키우는 문제로 한 엄마가 병원을 찾았다. 내 또래였지. 그녀는 친정 엄마로부터 과도한 통제와 비난을 받아왔다. 친정 엄마는 딸이 어려서부터 공부를 곧잘 하자 학원부터 친구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간섭했다.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그간의 고생을 들먹이며 못된 딸이라고 비난했다. 그녀의 목표는
절대 자기 엄마 같은 엄마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자신은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사랑해주는 엄마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정작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지나치게 걱정하고 통제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자꾸 아이를 학원에 들이밀고 아이의 산만한 태도를 꾸짖게 되더란다. 치를 떨 만큼 싫어했던 엄마의 행동을 자신이 그대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아이에게 정말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한참을 고민하던 그녀가 말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꼭 뭐가 될 필요 없어. 아무것도 안 돼도 돼. 너는 그냥 그 자체로 사랑스러워. 그러고는 오랜 시간을 울었다. 그녀는 알았다. 그게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자 자기가 살아가는 내내 듣고 싶었던 말이라는 것을. 딸아, 나는 내게 이런 말을 충분히 해주었을까? 그녀의 말을 들으며 참 많은 후회를 했다. 너를 더 지지해줬어야 했는데 남들이 뭐라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가라고 말해줬어야 했는데 나 역시 너를 세상의 잣대로 바라보며 알게 모르게 마음의 짐을 지우진 않았을까 해서 가슴이 아팠단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 누가 뭐래도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돌이켜보면 네가 무엇을 잘해서 뿌듯하기는 했어도 그게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아니었다. 너는 그저 존재만으로도 내게 빛이었다. 너를 낳고서야 나는 사랑을 주는 기쁨을 알았다.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힘이 얼마나 뚜렷하고 거대하게 존재하는지를 깨달았다. 너는 나에게 있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은인이다. 네가 그것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은 나의 불찰이지 너의 부족이 아니다. 꼭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네가 지금 마흔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돌이켜보면 나는 37살에 중년의 위기를 겪으며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중요치 않은 일들은 과감하게 정리해 나갈 수 있었다. 마흔을 앞두고 인생을 한번 가지치기 할 수 있었고 그것은 이후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마흔에 접어들며 경험하는 혼란은 전환의 시기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이자 새로운 삶의 단계로 나아가라는 내면의 소리다. 이때의 혼란은 삶을 재정비하고 다시 성장하기 위해 누구나 거치는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니 딸아, 마흔의 흔들림 앞에서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야말로 세상의 기준에 맞춰오느라 세상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느라 억눌러온 너의 욕구들을 돌아볼 때다. 남들이 뭐라든 네가 하고 싶고 되고 싶었던 너의 모습들을 찾아보렴. 그러면 네게 가장 소중한 것들은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처럼 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면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오든 너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인생이 더 단단해짐은 물론이다. 앞으로도 세상은 너에게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고 다그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네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 법이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 느낌을 믿고 네 생각을 신뢰하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가면 성공한 인생이다. 그러니 모든 걸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또 세상의 말에 주눅들지 말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가렴. 딸아, 너는 충분히 그럴 능력과 자격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너를 죽을 때까지 응원할 것이다. 늘 너를 아끼고 지지하는 엄마가. 챕터 1. 43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것들. 딸아, 사람들이 예순이 되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뭔지 아니? 좀 더 도전적으로 살지 못한 것이다. 마흔에 스스로 너무 나이 들었다고 단정짓고 누가 시킨 것처럼 책임과 의무만 가득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러다 예순이 되어보니 40살이 얼마나 젊은 나이인지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왜 나만 희생해야 돼? 하는 억울함이 든다면 제가 하는 일이요? 자아 실현과는 거리가 있죠. 하지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해요. 계속 해야죠. 단 하루, 아니 몇 시간만이라도 혼자 있고 싶어요.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는 부모님, 한시도 쉬지 않고 사고치는 아이들 때문에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딸아, 내 진료실을 찾아오는 40즈음의 환자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쏟아지는 책임과 역할에 파묻혀 제대로 숨도 못 쉴 지경이라고 말이야. 20대에는 다양한 일을 경험해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며 자기가 누구인지를 탐구한다. 30대에는 이를 기반으로 관심 분야를 좁히고 전문성을 쌓는다. 그런데 40대가 되면 삶의 스케일이 달라진다. 다른 사람들이 자꾸 끼어들기 시작한다. 팀장으로서 부하 직원을 이끌어야 하고 회사의 요구사항을 조율해야 한다. 나이 든 부모님은 작은 일도 함께 결정해 주길 원하고 병원에도 같이 가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아이는 자주 아프고 부모의 손이 필요한 숙제가 늘어난다. 나 하나만 잘 건사하면 큰 문제가 없었던 삶이 타인들에 의해 마구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당황한 그들은 절규하듯 묻곤 한다. 내 삶인데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나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절로 내 30대 시절이 떠오른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린 나이에 취직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내 30대 중반 시절이 지금의 40과 비슷할 것이다. 그때 나는 병원에서 일하며 아침에는 레지던트들과 세미나를 하고 근무 시간에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틈틈이 짬을 내 회의에 참석하고 논문도 써야 했다. 그런 와중에 엄마를 찾는 너를 돌보고 양가 집안의 대소사와 잡무도 해결해야 했지.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하게 맞춰진 퍼즐 같았다. 퍼즐 조각이 하나라도 비면 퍼즐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판이었지. 정말 오늘 하루만 무사히를 되뇌이며 살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당시 나를 정말로 괴롭히던 건 몸이 2개라도 모자란 바쁜 일상이 아니었다. 내 삶을 도둑맞았다는 생각에서 오는 분노감이었어. 젊은 의사로서 내게도 목표와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단 하루, 아니 단 1시간도 내 미래를 위해 온전히 투자하기가 힘들었다. 일터와 가정에서 시댁이나 친정에서 터지는 응급 상황에 대응하느라 공부는커녕 잠시 앉아 마음 놓고 쉴 수도 없었다. 그렇게 좋아하는 음악조차 들을 여유가 없었으니 내 마음이 오죽 억울했을까.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들에 쓰인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내 인생은 내가 없는 헛개비 같았고 나라는 배에 올라탄 사공이 너무 많아 배가 산으로 갈 것만 같았지. 삶이 내 통제를 벗어나 있다는 생각, 주변 사람들이 나를 쥐고 뒤흔드는 느낌. 당시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던 건 바로 이것이었다. 내 삶을 도둑맞았다는 생각에 화가 날 때. 왜 나만 혼자 다 짊어져야 하지? 하는 부당함에 대한 분노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던 그 시절. 문득 나는 깨달았다. 인생의 과제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나 하나만 잘 돌봐도 괜찮았던 젊은 시절이 지나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게 된 거야. 생각해보면 도움을 바라는 후배들, 엄마와 같이 있고 싶어 떼를 부리는 아이, 세상 일이 점차 힘에 부쳐 자녀에게 도움을 구하는 노부모가 잘못을 저지르는 건 아니었다. 이제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기꺼이 그들을 돕는 게 맞았다. 한마디로 내 인생이라는 배 위에 나만이 아니라 그들도 적극적으로 태워 함께 항해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거지. 그러므로 내 배 위에 함부로 타지 말라고 그들을 다그칠 게 아니라 배를 더 크게 만들어야 할 때였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니 시도 때도 없이 떨어지는 자질구레한 일들과 원치 않았지만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이전보다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마음을 고쳐먹으니 온갖 숙제 같은 일을 하면서 느꼈던 억울함도 누그러지더구나. 미국의 전신 분석가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심리 사회적 발달을 8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8단계의 발달 과정을 거치며 각 단계마다 발달 과업을 수행하면서 성장해 나간다. 그중 7단계인 중년에 맞이하게 되는 발달 과업은 바로 생산성이다. 가족을 부양하고 일터에서 직업적인 성취를 이루어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 모두 생산성에 속하는 활동이다. 생산성의 핵심은 다음 세대의 번영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다. 나라는 사람의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 다음 세대와 연결됨으로써 영속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호의를 바탕으로 자기에게 몰두되어 있던 관심을 기꺼이 타인에게로 옮긴다. 만약 이 시기의 발달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침체에 빠져 자신의 인생과 일을 쓸모없거나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게 된다. 사는 게 공허하고 허무하다고 느끼기도 하지. 30대 후반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책임과 의무로부터 도망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딨겠니? 어깨에 짊어진 숙제들이 너무 무겁고 나에게만 강요되는 희생 같아서 두렵고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인생은 누구에게나 때가 되면 변화를 요구한다. 너도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미혼에서 기혼으로 역할이 바뀌면서 불안과 혼란을 경험해봤기에 잘 알 거야.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나로 탈바꿈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며 이를 피하려다간 더 큰 부작용에 시달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야. 가장 힘들지만 가장 행복하기도 한 40살의 강을 건너는 법. 나도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예상치 못한 일들도 인생의 상수로 여기게 되더구나. 그래서인지 오히려 별일 없이 흘러가는 하루가 참으로 감사하다. 고요하고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이런 담력은 온갖 책임과 의무에 휩쓸려 살았던 30에서 40대 시절이 있었기에 길러진 것이 아닐까?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터졌던 그 시절. 그래서 인생의 최고점과 최저점이 동시에 존재했고 너무 힘들었지만 또한 너무도 행복했던 그 시절. 그때야말로 삶의 스펙트럼이 폭발적으로 확대되어 인생이 가장 풍성했던 시절임을 이제야 알겠다. 그러니 딸아, 힘들어도 네가 지금 그런 시절을 지나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부모 노릇, 자식 노릇, 밥벌이가 어떻게 즐겁기만 할까. 선택권이 있다면 피하고 싶은 자질구레한 일들이 그 안에 가득하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바라는 즐거움과 행복도 그런 지난한 과정 속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어느 날은 날 춥다,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는 친정엄마의 카톡 메시지에 괜히 코끝이 찡해지고 어느 날은 회사 동료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졸린 눈을 비비며 나를 안아주는 아이 덕분에 힘을 내고 어느 날은 벼르고 벼르던 여행을 드디어 떠난다는 생각으로 버텨낸다. 삶은 복잡 다단하고 우리의 삶도 쓰고 달고 시고 맵다. 40살이 되면 그처럼 삶이 주는 모든 맛을 좀 더 적극적으로 끊어 안아야 한다. 온갖 책임과 의무 속에도 행복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하나, 그 시절도 언젠가 지나간다. 네 인생의 배에 올라타 이것저것 요구하던 그들도 조금만 있으면 배에서 내려 각자 자기 길을 걸어간다는 뜻이다. 그러니 모든 역할을 잘해내고 싶은 마음에 너무 애쓰지 말고 나니까 이 정도라도 하는 거다 라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버텨주기를. 그리고 내가 장담하건대 책임과 의무는 결코 너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오히려 너를 더 크고 강하게 만들어주지. 너는 현재 너를 잃어버린 것 같겠지만
더 크고 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중이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네 배에 당당한 선장이 되렴. 넓은 가슴으로 기꺼이 다른 사람도 품을 줄 아는 어른이 되렴. 그 시절이 지나면 더 멋지게 성장한 너를 만나게 될 테니까 말이야.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따뜻하고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